1972년 2월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세 남매의 맏아들이었던 이 아이의 이름은 야마구치 마코토. 마코토는 태어날 때부터 광범위성 발달장애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들어했고 때때로 다소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마코토의 아버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술과 파친코에 허비하곤 했죠. 그는 일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술에 취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그렇기에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하네요. 발달장애와 더불어 가혹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탓에 마코토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에겐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는 발달장애가 있었기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선 우등생이었으며 학생회장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간 생계를 꾸려나가던 어머니 대신 여동생이 생계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18살이 되자마자 식품 공장에 취업해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힘들게 벌어들인 돈은 아버지가 빼앗아 술과 파친코에 탕진하기 일쑤였다네요.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여동생이 공장에 취업한 지 1년 후 그녀의 몸에서 암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치료 비용 마련을 위해 암에 걸린 몸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한편 고등학교를 졸업한 마코토는 세탁업체에 취직했으나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렀던 탓에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점이나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한편 마코토는 돌발적인 행동과 더불어 방랑벽이 있었는데요. 가령 도쿄에 가보고 싶으면 아무 계획 없이 열차를 타고 도쿄로 향했고 여행지에서 돈이 떨어지면 경찰서로 찾아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경찰은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준 후 나중에 주소지로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이전부터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 역시 전부 여동생이 갚을 수밖에 없었죠. 야마구치 마코토는 성인이 된 후로도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991년엔 삿포로역에서 누군가가 두고 간 짐을 훔쳐갔으며 1992년엔 손도끼를 든 채 거리를 배회하다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고 1994년엔 하코다테시에서 모델건으로 여성을 위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쿠마모토에서 자전거를 훔치다가 검거 3년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에 가석방된 그는 아오모리현에서 무전 취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뒤처리는 여동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코토는 하코다테시에서 우연히 마음에 드는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자는 레서 판다 모자로 그가 평소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것도 있고 어릴 적 키웠던 고양이가 떠올랐기에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사실 그는 이 모자가 레서 판다가 아니라 강아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이 모자를 소중히 여겼으며 잘 때 항상 껴안고 잤다고 하네요. 2001년 3월 그는 우에노의 한 캡슐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는데요. 종업원이 그에게 귀여운 모자네요 라고 말을 걸자 마코토는 기쁜 듯 웃으며 자신의 모자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훗날 종업원에 따르면 그에게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뭔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쿄에서 지내던 마코토는 소지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사쿠사에서 박스를 깔고 노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한편 4월달엔 흉기를 구매했는데요. 이는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와 더불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마코토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4월 26일 아사쿠사의 카미나리문 근처를 지나던 한 여성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레서 판다 모자를 쓴 남자가 50대 남성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목격자의 기억에 강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3일 뒤인 4월 29일 스미다강에서 마코토의 목격 정보가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에 의하면 그는 레서 판다 모자를 쓴 채 공원의 벤치에 앉아 스미다강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주민이 그에게 뭘 하고 있냐 말을 걸자 그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4월 30일 9시 30분경 마코토는 아즈마바시를 건너던 한 여성을 이유도 없이 흉기로 위협했는데요.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우산을 방패 삼아 흉기를 막았고 마코토는 재빠르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한편 이 우산은 불투명한 재질이었기에 마코토의 얼굴이나 복장을 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로부터 약 1시간 뒤인 4월 30일 10시 35분경 전문대 대학생이었던 A양은 친구가 선수로 출전하는 브라질리언 유술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대회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요. 그녀는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뒤따라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심결에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신장 180cm의 털코트를 입고 머리에 레서 판다 모자를 쓴 마코토였죠. A양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마코토는 그녀의 놀란 표정을 보고 자신이 바보 취급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골목으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둘렀죠. 이때 A양의 비명소리를 들은 근처 가게 주인이 뛰쳐나왔고 마코토는 이번에도 재빠르게 도주했습니다. 한편 마코토가 그녀를 미행한 이유는 귀여워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처가 깊었던 A양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마코토는 손을 씻기 위해 스미다 공원을 찾았고 모자, 안경, 흉기 등의 증거품을 공원의 수풀에 버렸다고 하네요. 사건은 급속도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레서 판다 모자를 쓴 범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대중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죠. 그렇기에 매스컴에선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눈에 띄는 복장이었다 보니 목격담 역시 다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의 수사에서 마코토가 버린 모자, 흉기 등을 발견했고 목격 정보를 규합해 몽타주를 제작하게 됩니다. 한편 5월 7일 도쿄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마코토는 한 남성에게 공사 현장 일자리를 제안받게 되는데요. 그는 본명이 아닌 코바야시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명으로 사이타마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매스컴에선 그가 일으킨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던 탓에 현장 동료 중 한 명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코토는 즉시 체포됩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질문받으면 엄마는 알고 있어 라고 대답했으며 체포 당시 소지금은 48엔이었다고 하네요. 재판 과정에서 그는 A양과 친해지고 싶었다 라고 주장했으며 그의 지적 장애와 책임 능력 여부가 재판의 중요 쟁점이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비록 그는 지적 장애가 있으나 검거를 두려워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증거품을 수풀에 버린 점 등을 볼 때 책임 능력이 있다며 2004년 11월 26일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그가 감옥에서 쓴 일기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삶을 내가 파괴한 것은 아무리 뉘우쳐도 모자랄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마코토의 여동생입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가족만을 위해 오로지 일만 해왔던 그녀는 결국 암이 악화되었고 2002년 8월 병원에서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동생은 세상을 뜨기 전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즐거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상을 뜨기 전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자취를 해보고 싶다 였다고 합니다. 덧붙여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마코토의 아버지 역시 사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약 2,000엔가량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걸 판매할 수 있냐며 욕을 얻어먹었고 금세 사라져버렸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여동생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A양, 그리고 여동생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